어제 제가 녹취록의 존재에 대해서 미리 말씀드렸죠. 내용도 좀 말씀드렸었습니다만은 그것이 확실하게 풀렸습니다.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유민봉 의원실에서 풀었습니다. 조국의 오촌조카와 최 대표 간의 녹취록, 이러다가는 다 죽는다, 협조해라, 반 협박, 반 공갈, 반 애원, 이런 녹취록이 풀렸습니다. 그 내용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녹취록을 좀 알라 그러면 간단한 몇 가지만 미리 좀 알아야 이 녹취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말씀드려봤자 잘 모르십니다. 왜냐하면 이게 약간 복잡합니다. 일부러 복잡하게 꼬아놓은 그런 맛도 있지만 이곳저곳에다 돈질을 하다 보니까 돈질도 하고 또 돈을 뜯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한테 피해를 입히고 한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복잡합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코링크라는 데가 조국 일가가 패밀리 펀드로 투자를 한 데죠. 이 코링크의 대표가 이상훈 씨입니다. 저 그림에 보이실 겁니다. 이상훈 씨는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돼가 내일 구속영장의 집행 여부가 법원에서 판결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녹취록에 등장하는 최태식 대표는 이상훈 대표가 바지 사장이죠. 보험하던 사람입니다. 이상훈 대표가 바지 사장으로 있던 조국 패밀리 펀드로부터 투자를 받았던 바로 그 회사입니다. 가로등 전멸업체, 가로등 전멸기 납품업체. 여기서 이 가로등 전멸기 회사가 이름이 웰스 CNT입니다. 이걸 그냥 웰스라고 합시다. 외우기 좋게. 이 웰스는 조국 가족의 투자금이 들어옴과 동시에 정관에, 기업에는 정관이 있죠. 이 정관의 사업 목적을 확 바꿔봤습니다. 2차 전지를 새로 추가했습니다. 2차 전지가 지금 남한테 사기치기 좋고 돈 빼먹기 참 좋은 그런 신소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2차 전지는 좀 간단해 보이기도 합니다. 이후에 코링크 설립할 때 자금을 좀 댄 현대차 협력업체가 있습니다. 그게 익성입니다. 익성이라는 데가 있고 익성의 자회사가 2차 전지 관련 자회사입니다. 이게 IFM입니다. 상당히 복잡해지는데 그냥 IFM에 돈을 투자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지금 한국 배터리 원천 기술 뭐 이렇게 복잡하게 나오는데 이 IFM에 코링크하고 웰스 CNT 이런 데를 좀 거쳐가면서 투자를 했습니다. 사람을 좀 더 보기 쉽게 하려면은 코링크는 대표가 이상훈 씨인데 필리핀으로 도망갔다가 한국에 날아와 가지고 내일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 같고요. 이상훈 씨는 보험을 하던 사람입니다. 보험하던 사람이 이런 복잡한 자본 거래에 대해서 잘 알기는 힘듭니다. 실소유주는 조국의 오촌조카 조범동 씨입니다. 조범동이가 아까 말씀드렸던 웰스 CNT 대표 최태식이랑 통화를 합니다. 이 통화 내용이 A4 용지로 약 14장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녹취록이 굉장히 장황하죠. 이걸 다 분석할 필요는 없고요. 진짜 중요한 몇 마디 여기서 답이 다 나옵니다. 그것을 분석하겠습니다. 코링크가 사실상 조국의 가족 펀드였다는 사실이 이미 다 드러난 상황이고 이 녹음을 뜰 당시는 국회에서 청문회 개최 여부를 놓고 여당 야당이 다투고 있던 바로 그 시점이었습니다. 8월 25일입니다. 조국의 오촌조카 조범동이는 조국 패밀리 사모펀드 투자 의혹이 불거지자 8월 중순에 외국으로 튀어빼렸다가 아직 안 돌아오고 있습니다. 아마 영원히 안 돌아올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조범동이를 잡아다가 족치면은 별의별 게 다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게 튀어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조범동이가 지발로 걸어 들어오는 길은 기대난망이고 기대하기 참 어렵고 누가 가서 잡아오거나 인터폴을 통해서 적색 수배를 때려서 데리고 오거나 이런 수밖에 없습니다.
조범동과 함께 외국으로 튀었던 이상훈 대표는 웬일인지 자기 발로 들어와서 지금 검찰 조사를 이틀 동안 받았습니다. 아마 말을 많이 맞춰가지고 왔겠죠. 조범동이는 070 전화로 검찰과 통화가 됐었는데 당시에 필리핀에 머물고 있을 때 070으로 전화 통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 070 전화를 주고받은 사람이 최태식 웰스 CNT 대표입니다. 이 최태식 대표는 조범동 씨가 베트남으로 추정되는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인터넷 국제전화 수신을 차단해버렸다고 합니다. 이제 전화도 안 됩니다. 연락도 안 됩니다. 조범동이는 어디론가 튀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재는 현재 불분명합니다. 이 녹취를 하게 된 통화 일시는 2019년 8월 25일이었고 통화 내역을 보면 조국의 오촌조카 조범동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금 흐름이 드러나면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된다. 지금 이 녹취가 공개되면서 오히려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네요. 어쨌든 조범동이는 그런 말을 합니다. 조국의 오촌조카 조범동이는 자금 흐름이 드러나면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국의 안위를 걱정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 후보죠. 조국 후보자가 같이 낙마해야 한다. 이것이 밝혀지면 반드시 낙마가 될 거다. 하면서 웰스 CNT 최태식 대표한테 거짓말을 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거짓 증언을 요구합니다. 거짓말을 하려면 말을 맞춰야 되죠. 이 말 맞추기를 시도한 정황이 이 녹음에 다 드러납니다. 이 녹취에 다 드러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복잡한 투자관계 다 빼버리고 그냥 중요한 건 몇 가지만 한번 건드려봅시다. IFM 이게 2차 전지 업체입니다. 2차 전지가 굉장히 부품이 많아요. 그 중에서 일부 부품을 하는 데입니다. 그 부품의 내용이 뭔지 알고 들어가면 이게 또 복잡하니까 그냥 놔둡시다. 2차 전지 부품 업체라고 그냥 생각합시다. IFM에 돈이 들어갔다고 하면 투자가 들어갔다고 하면 이게 문재인 정부의 배터리 육성 정책과 맞물려 들어간다. 놀라운 게 나옵니다. 문재인 정부의 배터리 육성 정책과 맞물려 들어간다. 완전히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된다. 이건 뭡니까? 문재인 정부의 배터리 육성 정책과 맞물려 들어간다. 이건 뭡니까?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된다. 문재인 정부의 배터리 육성 정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정보를 사전에 민정수석으로 있던 조국이 뺐기 때문에 그래서 배터리 산업에 투자를 한 거 아닌가. 그것도 영어 어학하는 회사를 사가지고 배터리 업체로 둔갑을 시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대국민 사기극이 일어납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정부가 배터리 육성 정책을 했습니다. 그 정보를 누군가 캤습니다. 그 정보를 가지고 육성 정책에 맞춰 가지고 그게 딱 맞는 맞춤형 업체를 만들면 정부의 육성 정책으로도 돈을 싸가지고 오게 되죠. 이해되시죠? 정부가 배터리 육성 정책을 했고 누군가가 그 정보를 캤고 그 정보를 활용해서 사업체를 인수해 가지고 그 사업을 하는 것으로 꾸며 가지고 그것과 맞물리게 이 비즈니스를 설계한 겁니다. 이 사기 비즈니스를 설계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배터리 육성 정책이 없었다면 다른 정책이 있었다면 그걸로 사업을 설계했겠죠. 그런데 배터리 육성 정책에 맞춰서 사업을 설계했습니다. 여기서 조범동이가 하는 이야기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조국의 오촌조카 조범동이가 하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IFM이 연결되기 시작하면 WFM, 콜링크 전부 난리가 난다. 드러나죠. IFM, WFM, 콜링크. 콜링크 누가 투자한 데라고요? 조국이 투자한 데. 조국 패밀리가 투자한 데. 전부 다 난리가 난다. 배터리 육성 정책과 관련됐다고 하면 이게 전부 다 이해충돌 문제가 생긴다. 이해충돌이 뭡니까? 공직자가 자기 자신이 맡은 업무와 반해서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해주거나 자기가 이익을 챙기는 게 이해충돌입니다.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이해충돌이 뭐냐면은
제가 어떤 변호사랑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 사건만 해야 되죠. 그런데 이 변호사가 저한테 적이 되는 다른 사람의 변호를 했다. 그럼 양쪽 다 돌아다니면서 이해가 충돌이 일어나죠. 내 이익을 대변해 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익을 또 대변해 주게 되면 양쪽으로 다 희한한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변호사는 A랑 수임을 하면 그 사건과 관련된 B, C, D는 수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충돌되기 때문에. 정부 공무원이 있다 칩시다. 이 공무원이 자기가 하는 업무와 관련된 업무로 자기가 딴 주민을 차고 딴 사업을 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이해 충돌이 되겠죠. 결국 국가가 이익을 남기는 게 아니라 개인이 이익을 다 남겨 버리는 거죠. 또는 국가의 예산을 개인이 다 챙겨가 버리는 거죠. 또는 국가의 정책 산업에 대해서 정보를 미리 파악해 가지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부동산 어디 개발된다 해가지고 미리 가서 팍 찍어 놓는 거. 공무원이 그런 짓 하면은, 공무원이 특히 부동산을 관리하는 공무원이 그런 짓을 하면은 바로 이해충돌이 일어나죠. 그 부동산 정보로 인해서 실질적인 이익을 보는 거는 그 공무원이 돼버리잖아요. 국가가 아니고. 이렇게 이해충돌이 일어난다고 조국의 오촌조카가 미리 말을 다 해버리네요. 기가 막히죠. 배터리 육성 정책과 관련됐다 하면 이게 전부 다 이해충돌 문제가 생긴다. 이 사람이 이 말을 한 걸 보면 딱 알 수 있는 게 뭐죠? 조국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해가 충돌될 업무를, 비즈니스를 벌렸다. 엄청난 위법입니다. 제가 조국 제대로 판결받으면 20년형 이상 나온다 그러죠. 이게 금액도 커요. 그래 20년 이상 나옵니다. 평생 감옥에서 써야 될 겁니다. 만약에 조국이 여기에 연루됐고 완전히 여기에 이해충돌 문제가 다 발생하는 데다가 발을 푹 담궜다면, 그런데 지금 정황상 실제로 콜링크는 조국 패밀리고 조국 가족이 100% 다 투자한다고, 이게 증거가 완전히 다 드러난 게 이 녹음 녹취록입니다. 조국 펀드가 투자한 웰스 CNT가 2차 전지 업체인 WFM과 IFM과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정부 정책과 연결이 탁 돼가지고 조국에게 공직자 이해충돌 문제가 생긴다는 이야기로 보일 수밖에 없죠. WFM은 콜링크 프라이빗 에퀴티가 인수한 코스닥 상장사로 지금 이 WFM 하한가로 내리쳐다르면서 수많은 피해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좀 있으면 그게 휴지가 될지도 몰라요. WFM은 콜링크가 인수한 코스닥 상장사로 웰스 CNT와 우회 상장을 하려고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회사입니다. 우회 상장해가지고 돈을 몇십 배 튀겨 먹자 이거죠. 왜냐하면 정부 정책 다 알고 있으니까. 얼마나 일하기 좋습니까? 검찰은 조국 일가가 웰스 CNT를 WFM을 통해서 상장한 뒤 거액의 차익을 보려고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 증거만 확실하게 잡으면 그냥 조국 구속시켜버릴 겁니다. 왜냐하면 어설프게 건드렸다가 증거가 아직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증언만 가지고는 재판에서 이기기 쉽지 않거든요. 증거를 찾아야 됩니다. 만약에 이 증거 잡히면 조국은 바로 구속될 거고 한 20년 썩어야 될 겁니다. 그러면서 조국의 오촌조카 조범동이가 이런 얘기를 또 합니다. 이거는 같이 죽는 케이스다. 네가 제대로 안 해주면 이거 다 죽는다. 이런 뜻이죠. 이거는 같이 죽는 케이스다. 정말 조 후보자와 같이 낙마해야 하는 상황이다. 조국과 같이 우리 다 인생 종친다. 이런 거죠. 배터리 연결되고 WFM 이런 거 연결되면 우리는 다 죽는다. 정확하게 이게 뭐냐면 지금 소명이 안 되는 부분이 7억 3천만 원인데 건설 시행을 하려고 건설업체에 돈을 빌려줬다고 해라. 사기를 또 치자. 거짓말이 또 나옵니다. 건설 시행을 하려고 건설업체에 돈을 빌려줬다고 해라. 대여는 범죄가 아니지 않느냐. 웰스에서 개인한테 대여를 해준 것으로 계약서를 찍은 것으로 하면 되지 않겠냐. 완전히 거짓말을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기 행각을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웰스 CNT 최태식 대표한테.
야, 이 사람들 정말 간땡이가 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7억 3천만 원 어디로 갔을까요? 누구 주머니로 흘러 들어갔을까요? 물론 조국의 오촌조카 조범동이가 해외 도피하면서 그 자금으로도 써야 될 돈이 필요하죠. 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웰스 CNT 최태식 대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같은 식구고 같이 조국을 키우자는 뜻에서 다 한 건데 자꾸 말이 꼬여가서 이걸 한번 봅시다. 같이 조국을 키우자고 한 일이다. 뭘로? 돈으로겠죠. 돈으로. 이 사람들이 돈 외에 조국을 키워줄 방법이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대통령입니까? 조국은 법무부 장관이 될 사람이었고 그 당시에 법무부 장관 될 사람을 키워준다는 게 뭡니까? 돈 받게 됐습니까? 추후에 청문회 가서 이야기를 하든지 말을 할 때는 정확해야 되지 않겠느냐. 건설하는 사람한테 7억 3천만 원을 그냥 빌려줬다. 이것은 명분이 없다. 내가 알지도 못하는 조국 선생 때문에 왜 이 낭패를 당해야 되느냐. 조범동 대표와의 그간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작업을 하는 건데 명분이 없어서 나는 더 망가진다. 여기서 나이를 보면요. 조범동이가 36살이고 물론 만 나이입니다. 웰스 CNT 최태식 대표는 54살이에요. 그런데 지시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36살짜리 조범동이가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조범동이가 실질적인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거죠. 대화 내용에서 다 나오잖아요. 조범동이가 실질적인 주인이 되면 조국은 죽는 겁니다. 오촌조카잖아요. 그리고 이 대화 내용을 볼 때 1년에 한 번씩 제사 지낼 때 만나는 사람입니까? 이 대화가. 그 다음 또 나옵니다. 조범동이는 조국이 청문회에서 사모펀드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할지를 이 사람한테 다 알려줍니다. 미리 조국이 청문회에서 할 이야기를 다 알려줍니다. 그러면 조국하고 조범동이하고 사전에 의논이 됐다 안 됐다? 안 그러면은 조범동이가 조국이 청문회에서 할 이야기를 어떻게 달아요? 이게 8월 25일인데 청문회는 9월 6일 날 열렸는데 열흘 전에 이미 조범동이는 조국이 청문회에서 어떻게 대답할지 다 알고 있었다. 조국이 어떻게 대답할 거라고 조범동이가 이야기하느냐. 조 후보자 측은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데 어떻게 이야기할 거냐면은 이렇게 얘기한다 이거죠. 아니 내가 그 업체는 웰스 CNT입니다. 아니 내가 그 업체에서 돈을 썼는지 빌렸었는지 대여를 했는지 어떻게 하느냐 나는 모르다 라고 할 거다. 이렇게 일러줍니다. 딱 그대로 청문회에서 조국이 이야기하죠. 딱 그대로 이야기하죠. 그리고 웰스 CNT 최태식 대표가 정인으로 채택됐잖아요. 물론 출석을 안 했습니다만은 혹시 정인으로 출석하면 알려주는 대로 답변을 해달라. 내가 지금 시키는 대로 답변해라. 알았지? 그러면서 말 맞추기를 시도합니다. 이렇게 말해라. 최태식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내 통장을 확인해봐라. 여기 들어온 게 조국이든 정경심이든 누구든 간에 어쨌든 돈이 들어온 게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봐달라고 하면 된다. 이렇게 지시를 해줍니다. 통장만 내밀어라. 거기에 조국이 직접 거기 돈 써놓은 게 없고 정경심 교수가 여기 돈 써놓은 건 없지 않느냐. 통장에는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콜링크로 들어갔잖아요. 콜링크로 들어갔잖아요. 돈이. 조국하고 조국의 가족은 콜링크로 돈을 넣었고 콜링크 돈이 일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통장에는 개개인의 이름이 안 나오는 게 당연하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돈 넣는 데는 콜링크고 콜링크 돈이 이쪽으로 싹 다 들어갔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해라 하고 지시를 해줍니다. 조국이 지난 6일 인사청문회에서 사모펀드가 뭔지도 몰랐다면서 투자펀드는 블라인드 펀드이기 때문에 어디에 투자되는 것인지 투자자에게 알려주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다. 투자처도 몰랐다. 콜링크 코자도 몰랐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또 오촌조카가 사모펀드 운영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알지 못한다. 개입을 했다면 검찰 수사를 통해 확인될 것이다.
빨리 들어와서 사실대로 밝혀주기를 바란다고도 했습니다. 완전히 쇼죠. 자, 조범동이가 지금까지 했던 얘기를 볼 때 조국이 이렇게 완전히 모른다. 정말로 모른다. 오촌 조카가 들어와서 다 밝혀주기를 바란다 하고 발을 뺄 수 있는 게 하면서 발을 빼는 발언을 한 것이 바로 조범동이는 조국이 어떤 발언을 할지 사전에 미리 다 알고 있었고 이것을 웰스 C&T 최태식 대표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웰스 C&T 최태식 대표는 또 멀쩡한 사람이냐? 아니죠. 광극공사를 그렇게 많이 따먹고 다닌 사람 아닙니까? 물론 조국이 다 알려줬고 그 거래를 개척해 줬다고 다들 추측하잖아요. 그런 상황이었겠지만 자, 뭉태기 돈이 일로 갔다 저로 갔다 하면서 최태식이는 안 먹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검찰은 지난 8일 최태식 대표에 대해서 횡령 혐의를 적용해서 구속영장을 적극 청구를 해버렸네. 검찰은 최태식 대표가 콜링크 프라이빗 에코티를 통해서 들어온 투자금을 실제 사업에는 쓰지 않고 빼돌린 것으로 의심을 하고 있다. 최태식 대표가 콜링크 프라이빗 에코티 측에 제공한 대포 통장에 조국 가족의 투자금을 포함해서 20억여 원이 들어온 후 다시 콜링크로 송금되거나 수표로 인출돼 가지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리는 정황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론가 사라졌는데 이 돈을 조범동이가 먹었는지 최태식이가 먹어버렸는지 확실하지가 않은 거죠. 그러면 일단 구속시키 놓으면 최태식이가 그럴까 아닐까? 내가 먹었다 또는 조범동이가 먹었다 아니면 조국이 먹었다 이렇게 어떤 식으로든 자기 살기 위해서 그 돈의 악의를 맞춰야 되잖아요. 그때를 대비해서 미리 구속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검찰은 최태식 대표 등이 빼돌린 회사 돈이 10억 원 안팎, 최태식이 쪽으로 한 10억, 나머지는 뭐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최태식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는 내일 열립니다. 조범동이는 최태식 대표에게 웰스 C&T에 들어온 자금 흐름을 다르게 말해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이거는 같이 죽는 케이스다. 정말 조 후보자가 같이 낙마해야 하는 상황이다. 배터리 연결되고 WFM까지 이런 이야기들이 막 주고받아지죠. 막 이야기를 하죠. 뭡니까? 국가의 대한민국의 배터리 육성 정책과 맞물려 있지 않다고 말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이후 내일 저녁, 그러니까 8월 25일 날 통하면서 내일 저녁이니까 8월 26일 저녁까지 모든 게 픽스 결정돼야 된다. 청문회에서 답할 거 내일 저녁까지 픽스 해야 된다고 조급함을 막 드러냅니다. 청문회에 답할 것을 열흘 전에 다 준비해놔야 된다. 이거죠. 영어 교육 사업 업체였던 WFM, 실제로 이름은 다른 거였습니다. WFM은 코링크 사모펀드가 지분을 획득해서 경영권을 확보한 회사죠. 코링크가 여기다 투자하고 지분을 확보했습니다. 코링크 투자 이후 갑자기 영어 어학 사업을 하던 회사가 2차 전지 사업을 합니다. 공장이라고 지어놓은 것도 전라도 어딘가 지났는데 순 엉터리고 껍데기밖에 없는 그런 형국입니다. 여기에 또 조국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2017년 10월 코링크가 WFM 지분을 인수한 이후 코링크 돈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수개월에 걸쳐서 WFM에서 고문료 명목으로 매달 200만 원씩 총 1,4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건 뭡니까? 코링크 돈이 들어가고 나서 받은 고문료죠. 돈이 들어가고 나서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정경심 교수는 해명 자료를 풀어가지고 영문학자로서 자문위원 위촉을 받아 사업 전반을 점검해 줬을 뿐 거기에 대해서 돈 받았다. 점검해주고 돈 받았다. 합법이 되겠죠 그러면. 그런데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로 바뀌었다고요? 배터리 회사로 바뀌었잖아요. 물론 영어 사업을 전혀 안 하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코링크가 투자 안 했다면 이 200만 원씩 받았을까요? 여기서 첫째는 횡령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 안 하고 돈 받았을 때는 횡령이고, 또 코링크에서 투자한 후 고문을 하고 돈을 받았다면 뭡니까? 조국 일가가 지금까지 전혀 몰랐다는 말이 전부 거짓말이 되면서 사실상 WFM이 조국 패밀리 것, 조국 가족 것이 증명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해 충돌 상황이 증명되어 버립니다. 빼도 박도 못합니다. 그 외에 또 걸리는 것은 이게 뇌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조국이라는 그 거물이 없었다면 이 200만 원 줄까요? 매월 꼬박꼬박. 그렇다면 이건 뇌물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조국은 지난 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사모펀드 관련 의혹과 관련해서는 오촌 조카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모른다. 참 기가 막히죠. 저거 부인은 거기서 200만 원씩 꼬박꼬박 돈을 타고 있는데 오촌 조카 조범동이가 거기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모르겠다. 조범동이는 지금 최태식이 하고 막 사건을 어떻게든 풀어보려고 조국을 빼기 위해서 안간힘을 다 쓰고 있는데 모른다. 개입을 했다면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인될 것이라고 이걸 해명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녹취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 이게 다 드러났습니다. 조국이 여기서 빠져나갈 길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물론 녹취 말고 증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증거는 은행 구자 추적을 통해서 뒷받침될 겁니다. 지금쯤이면 충분히 검찰이 그런 증거 확보 다 했을 걸로 생각됩니다. 다만 아직 부족한 부분은 수표로 빠져나갔던 돈이 어디선가 흘러갔다면 그 수표 누가 바꿨는지 은행에 뒤져보면 나올 것이고, 이 돈들이 어디론가 사라지고 어딘가 또 막 투자가 되고 이랍니다. 그런 복잡한 과정 중에 조국의 냄새가 물씬 풍깁니다. 지금 현재요, WFM 주주들은 곡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반토막이 아니라 3분의 1토막 났고 내일 역시 또 떨어지고 한 일주일 지나면 휴지가 되어버릴 겁니다. 그 수많은 투자자들, 아까 댓글에 어떤 분이 주식시장에서 돈을 해먹으려면 정보를 가지고 해먹지 않느냐. 아니죠. 이 사람들은 정보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죠. 흘러다니는 정보를 통해서 돈을 먹은 게 아니라 국가 사업, 국가에서 역점 사업으로 밀어주고 있는 배터리 육성 정책 그 자체를 물고 들어갔잖아요. 이건요, 부정축제입니다. 부정축제에 대해서 우리나라 처벌은 강합니다.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 겁니다. 지금 이런 다급한 상황에서 녹취록까지 대중한테 다 공개된 상황에서 조국은 굉장히 다급한 입장에 처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국한테 어떤 아이디어가 나오냐. 수사 지휘 라인에서 윤석열을 빼자, 이런 아이디어가 나오는가 하면, 윤석열을 못 빼니까 윤석열 밑에 있는 검사들을 지방으로 다 발령내가지고 좌천시켜가지고, 또는 승진시킬 수도 있겠죠. 이 수사팀을 다 지방으로 발령을 내가지고 수사팀을 와해시켜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간 크기가, 간이 무슨 배 밖으로 튀어나와서 무슨 코끼리만한 간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끝이 있을 겁니다. 어떤 결과가 올 것인지 우리 모두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쳐다봅시다. 좋아요, 구독하기, 공유하기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